이곳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이곳은 해가 지면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죠. 밤이 되면 위험하다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다른 유명 관광지도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방송사 기자들이 한국의 서울, 그것도 도심 한복판 청계천을 취재하러 갔다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도 산책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연인들, 그리고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까지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서울 청계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즈 카터입니다. CNN 인터내셔널 범죄 전문 기자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애틀랜타 본사 회의실에서 유럽 도심 범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파리의 성범죄율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는 수치를 읽어내려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런던에서 당한 일이 떠올라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전부였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즈, 혹시 서울 청계천 이야기 들어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한다더라. 믿어져?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편집장인 존슨이 안경을 벗으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21세기의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도시가 그랬거든요. 파리든 뉴욕이든 런던이든 밤은 언제나 위험의 시간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즈,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그런 곳인지 말이에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환상을 깨주죠. 그 순간 촬영 감독 샬롯 리브스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거든요. 샬롯은 언제나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제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공항은 믿기 힘들 만큼 조용했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무슨 동선이라도 짜여진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입국 수속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어요. 줄은 없었고, 직원들은 모두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자동 수화물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저는 순간 여기가 진짜 공항이 맞나 싶었죠. 환승공항 1이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공항만 번듯한 나라 흔하잖아. 겉은 잘 정리되어 있고 시스템도 그럴듯하지만 정작 그 안은 썩어있는 도시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서울도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했어요. 택시 안에서 샬롯이 한국어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화려한 외피 속에 어떤 어둠이 숨겨져 있는지 그걸 파헤치기 위해 여기 온 거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샬롯이 제게 말했어요. 오늘 밤 청계천에 가볼까요? 바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과연 이 도시가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그저 잘 포장된 거짓말인지 말입니다. 밤 10시 저희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밤거리라면 이미 술 취한 사람들과 소란스러운 무리들로 가득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샬롯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어요. 너무 조용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걷다 보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산책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기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혼자 걷는 여성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가벼운 조깅을 하는 사람, 책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반려견과 산책하는 중년 남성이 저희 앞을 지나갔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자 샬롯이 웃으며 쓰다듬어 주었어요. 남성이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샬롯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외국인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무인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뉴욕이라면 이미 부서지거나 털렸을 텐데 말이죠. 벤치에 앉아 있는 연인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성이 가방을 벤치에 놓고 남성의 어깨에 기댄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샬롯에게 말했어요. 뭔가 연출된 것 같지 않아? 너무 완벽해. 그때 한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취재차 왔습니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려고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청계천이에요. 밤이 더 예뻐요. 전 매일 밤 여기서 산책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요? 무섭지 않나요? 여성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문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죠? 여긴 서울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성은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샬롯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건 쇼일 수도 있어. 외국인이 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밤거리가 정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대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남성이 벤치에 지갑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아마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샬롯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어요. 저것 봐. 저 사람 물건 도난당할 거야.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누구도 그 물건들에 손대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지갑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조심스럽게 벤치 안쪽으로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게 말이 돼? 뉴욕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 샬롯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때문일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CCTV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어요.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뉴욕에서 수없이 봤거든요. 그때 한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혹시 외국인 기자분들이신가요? 박준서 경감입니다. 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준서 경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요즘 청계천에 외국 기자들이 자주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감님, 저기 벤치에 물건을 두고 간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네요. 감시 카메라 때문인가요? 박준서 경감이 천천히 그 벤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저도 벤치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긴 CCTV보다 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이요? 박준서 경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죠. 그게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박준서 경감이 제 말을 끊었어요. 통계 말씀이시군요. 작년 청계천 일대 절도 신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건입니다. 1년에 20건이에요. 뉴욕 센트럴파크는 하루에 몇 건인지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하루에 평균 250여 건의 범죄가 신고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수치였어요. 그 순간 벤치에 갔던 남성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는 듯 집어들었어요. 마치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박준서 경감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경찰이 아닌 시민이 만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도움을 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셋째 날 저녁 저희는 청계천 근처 골목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샬롯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리즈, 배가 너무 아파. 뭔가 이상해. 순식간에 샬롯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직원이 영어로 대응해 주었어요. 현재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곧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고 하자 식당 사장님이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설명한 후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분도 안 되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뉴욕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신기하게 비켜 있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길이 열린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샬롯을 진찰했습니다. 급성 복통으로 보인다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가는 길에 신호등마다 우선 신호가 켜졌어요. 다른 차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클렉슨을 울리지 않아도 모든 차가 협조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과정도 간단했어요. 샬롯의 여권만 보여주면 모든 게 처리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급성 장염으로 보입니다. 수액 치료를 받으시면 곧 나아지실 거예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간호사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수액 치료가 시작되자 샬롯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진료비였어요. 응급실 진료, 수액 치료, 약값을 모두 합쳐도 5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수천 달러는 각오해야 하거든요. 결제도 신기했어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카드 한 번 대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보험 확인도 필요 없었어요. 2시간 후 샬롯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 빨랐고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샬롯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즈, 이제 믿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뉴욕이었다면 구급차 하나에 30분은 걸렸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거든요. 넷째 날, 저희는 전통찻집을 방문했습니다. 샬롯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보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저희만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점원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메뉴를 보는데 영어 번역이 어색했습니다. 점원에게 차에 대해 물어봤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샬롯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나가자. 뭔가 이상해. 샬롯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분위기 괜찮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 같아. 샬롯이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즈, 그냥 한국 문화가 조용한 거 아닐까? 차별이 아니라 배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차를 다 마시지도 않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샬롯이 따라왔어요. 리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야.
현실을 보는 거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해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 샬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이곳을 틀에 끼워 맞추고 있어. 내가 알던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저희는 그렇게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어요. 샬롯은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샬롯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찻집을 찾아갔어요. 찻집은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낮에 봤던 점원이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낮에 불편하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점원이 서툰 영어로 계속 말했어요. 외국인 오시면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시선들이 차별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원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로 설명한 다음 번역 앱을 써서 영어로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마음 말이에요. 제 마음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본격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거였어요. 샬롯이 벤치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실험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골랐어요. 샬롯이 벤치에 앉아 지갑을 옆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10분만 기다려줘.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벤치 앞을 지나갔습니다. 직장인, 학생, 관광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그 지갑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할머니는 지갑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벤치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기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도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리차드라는 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좌석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목격했지만 따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보고 싶었거든요. 리차드가 호텔로 들어간 지 1시간 후였습니다. 같은 택시가 호텔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기사님이 직접 호텔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돌려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원래 위험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샬롯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지갑 어떻게 됐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대로 있어. 할머니 한 분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안쪽으로 밀어주기까지 했어. 샬롯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믿어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믿어져. 이건 통계로 증명할 수 없는 마음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느낌이었어요. 런던에서 여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 생긴 도시에 대한 불신이 말이죠.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샬롯, 나는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샬롯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리즈,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곳이 아직 많아. 모든 도시가 런던 같지는 않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동생 일 때문에 모든 도시를 위험한 곳으로만 봤던 거였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샬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뭐야?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도시를 만든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째 날 새벽 2시,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샬롯은 호텔에서 자고 있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새벽의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릴 뿐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이 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물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는데 지갑을 호텔에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당황해서 사과하려는데 뒤에 있던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며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갑을 가져올게요. 하지만 노인분이 이미 계산을 끝내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죠? 힘드실 텐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감동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노인분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이시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편의점을 나와서 걷는데 길을 잃었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방향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대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길 찾으시나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 학생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10분 정도 걸려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걸어요. 혼자보다 둘이 더 재미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처음 왔어요? 서울 어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맞아요.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이해한 거였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이나 감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아이가 호텔 앞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놀러와요. 기다릴게요.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제 마음속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애틀랜타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리포트 정이 만든 도시로 정했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싶었거든요. 편집 과정에서 저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하루와 함께 걸었던 그 새벽 장면을 보면서 특히 그랬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자 CNN에서 프라임타임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하나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도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거였어요. 리즈 기자님이 울면서 걷는 장면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도시 안전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 모델을 자신들의 도시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도시 안전과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정말 그런 도시가 있나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었죠. 그럼 우리 도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 학생에게 조언해 주었어요. 가보세요.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가야 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안전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은 그걸 증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새벽 2시의 청계천을 떠올립니다. 하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말이에요. 그때 저는 진짜 서울을 만났고 동시에 진짜 저 자신도 발견했습니다.